2050년에 한국에 빈집이 324만 채 생긴다는 거 알고 계세요? 324만 채요. 전체 주택의 1~3%가 빈집이 됩니다. 100채 중 13채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가구 수가 약 2200만이거든요. 거기서 324만 가구분 집이 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평범한 동네 한 블록 전체가 그냥 비어 있는 풍경이 일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은 단 5곳뿐이었습니다. 12곳은 떨어졌어요. 서울만 10.6% 올랐고 세종 2.7, 울산 1.9, 경기 1.3, 전북 0.9. 이 5곳이 끝이에요. 나머지 12개 광역 시도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빠졌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심지어 같은 구 안에서도 단지마다 가격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어떤 단지는 10억 오르고 바로 옆 단지는 5억 빠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인구절벽 시대에 살아남을 집이 어떻게 다른지, 학군과 역세권이라는 기존 공식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유현준 교수가 말하는 미래의 좋은 집요. 4가지 기준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집을 살 때 봐야 할 새 체크리스트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집 보러 갈 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마이크로 양극화라는 단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2026년 부동산 트렌드예요. 첫 번째 키워드예요. 마이크로 양극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강남 vs 강북, 수도권 vs 지방 이렇게 큰 단위로 가격이 갈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같은 동, 같은 단지 옆 단지, 심지어 같은 단지 안은 동결로도 가격이 갈립니다. 단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인구 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숫자로 뜯어보면요. 2024년 기준 1위는 가구가 804만 5천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36.1%예요. 한국 가구열 집 중 세 집 한 이상이 혼자 사는 집이에요. 199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9%였거든요. 30년 만에 4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2070년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합계 출산율 0.7.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인구가 1명도 안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줄고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족이 줄고 노인이 늘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모든 집이 똑같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못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 갈림의 기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면요. 학군이랑 역세권이라는 기존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학군이 왜 무너지냐? 아이가 줄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0.7 수준이에요.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23만 명도 안 됩니다. 30년 전에는 70만 명이었거든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학군 따져서 집을 사는 가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명문학군이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층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학군, 프리미엄이 옛날만큼 안 붙습니다. 역세권은 어떠냐? 재택 근무하고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착되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일주일에 2~3번만 출근하는 사람한테 역세권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집에서 일할 때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무엇이 새 기준이 되느냐? 여기서 유전준 교수가 등장합니다. 유전준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에요. 통익대 교수고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시간, 공간의 미래 같은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평생 연구한 게 공간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집을 정리할 때는 가격이나 입지부터 시작 안 해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공간이냐부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살고 싶은 곳은 유엔빌리지다. 유엔빌리지가 한남동에 있는 고급 주거지예요. 근데 왜 거기냐? 가격 때문이 아니에요. 녹지가 많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한강이 가깝기 때문이래요. 집 자체보다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분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좋은 집은 단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단지를 둘러싼 공간 전체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좋은 집의 기준 4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채광과 하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광이 잘 들고 하늘이 보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한국 아파트 중에 진짜로 채광 좋고 하늘이 잘 보이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 위치, 향 층수에 따라서 최광 씨는 천재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유현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집이 창의력을 키운다. 자연광을 받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 수치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비타민 D 합성도 햇빛이 있어야 하고요. 재택근무 시대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옛날보다 훨씬 길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집은 자는 곳이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일하고 운동하고 영화 보고 사람 만나는 시대예요. 햇빛 안 드는 집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최광 씨, 좋은 집의 가치가 옛날보다 훨씬 커진 겁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향이 좋은 동은 층이 잘 나오는 호수예요. 프리미엄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준 동선의 다양성이에요.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집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 아파트는 보통 단일 복도형이에요. 현관 들어가면 복도 하나가 있고 그 복도를 따라 방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은 구성원이 자꾸 마주칩니다. 누군가가 화장실 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하고 부엌 가려면 누구 방 앞을 지나야 해요. 근데 동선이 다양한 집은요. 거실을 안 지나도 화장실 갈 수 있고 부엌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가족과 마주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가족 갈등이랑 직결됩니다. 특히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동선이 갈라져 있어요. 평화가 유지돼요. 세 번째 기준, 중간 영역은 발코니예요. 발코니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진짜 중요해요. 유현준 교수는 발코니를 이렇게 표현해요. 집집마다 가지는 작은 마당, 반은 아니고 반은 바뀐 공간. 이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자연이랑 연결돼요. 화분도 키우고 커피도 마시고 비 오는 거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아파트는요. 베란다 확장 문화가 있죠. 발코니를 다 떼고 거실을 넓히는 거예요. 면적은 늘어나는데 중간 영역이 사라져요. 그래서 한국 아파트에 살면 자연을 만날 통로가 없어요. 현관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바깥이에요. 유현준 교수는 이 구조 자체가 한국 사람들 정신은 건강에 안 좋다고 봐요. 앞으로 발코니를 살린 단지, 테라스가 있는 단지에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 기준,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이게 단순히 단지의 헬스장, 도서관, 카페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인사할 수 있는 공간이 단지 안에 있느냐. 1인 가구 804만 시대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우울증, 자살, 고독사가 늘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전체 비용이에요. 의료비, 복지 비용으로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코하우징이라는 모델이 인기예요. 코하우징이 뭐냐면 개인 주택은 따로 있는데 공용 주방하고 공용 마당하고 공용 세탁실을 같이 쓰는 구조예요. 1인 가구도 외롭지 않게 노인도 고립되지 않게 설계한 거죠.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신축 주택 중 코하우징 비중이 의미 있게 높고 네덜란드, 독일까지 점점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모델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커뮤니티가 잘 설계된 단지가 인기 단지가 됩니다. 단지 가격을 결정하는 게 학군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인의 가치가 왜 가격으로 연결되냐? 일본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부는 이미 빈집이 900만 채예요. 전체 주택의 13.6%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2050년에 도달할 숫자에 일본은 이미 도착해 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됐냐? 영엔주택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집을 영원해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시골 단독주택부터 지방 아파트까지요. 어떤 지자체는 이사 오면 보조금까지 줍니다. 그래도 안 와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영엔주택 옆에서도 비싸게 팔리는 집들이 있어요. 도쿄 도심의 채광 좋고 커뮤니티 좋고 동선 잘 잡힌 단지들은 여전히 가격이 올라요. 일본 도쿄 도심 일부 신축 단지는 평당 가격이 한국 강남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같은 일본 안에서 한쪽은 영엔, 한쪽은 수억엔이에요. 같은 나라 안에서 무한대 배율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마이크로 양극화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봐야 해요. 그러면 도쿄, 도심에서 살아남은 집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윤준은 교수가 말한 그 네 가지 기준을 갖춘 집들이에요. 채광 동선 중간 영역 커뮤니티.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이 가는 길이 이거예요. 모든 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조건을 갖춘 집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학군 역세권에서 채광, 동선 발코니가 커뮤니티로 옮겨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인구가 줄고 1인 가구가 폭증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같은 동네 안에서도 단지별로 가격이 갈리는 마이크로 양극화가 시작됐고요. 학군이랑 역세권이라는 기준은 약해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채광과 하늘, 동선의 다양성, 중간 영역과 발코니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새 기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지금 고를 때 체크할 것 4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광 씨가 직접 확인하세요. 매물 보러 갈 때 가능하면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2번 가보세요. 종일 햇빛이 잘 드는지가 핵심이에요. 광고용 사진은 가장 잘 나온 순간만 찍은 거니까 믿지 마세요. 두 번째, 평면도에서 동선이 몇 갈래인지 보세요. 거실을 안 지나고도 모든 방에서 화장실, 부엌 갈 수 있느냐. 이게 갈라지는 집이 동선은 다양성이 좋은 집이에요. 단순한 단일복도형은 미래 가치가 약합니다. 세 번째, 발코니예요. 발코니 확장한 집보다 발코니가 살아있는 집을 보세요. 베란다에 햇빛 들어오는 면적이 얼마인지, 빨래 널고 화분 놓고 커피 마실 공간이 진짜로 있는지요. 이 공간이 사라진 집은 답답해서 오래 못 살아요. 옛날에는 평수 들리려고 발코니를 다 깼는데 앞으로는 발코니 살리는 집이 더 비싸질 거예요. 네 번째, 단지 안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공간이 있는지 보세요. 도서관, 카페, 텃밭, 공동정원, 어떤 형태든요. 이런 공간이 있는 단지는 입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고 그 자체가 단지 가치를 올려요. 부모가 아이 키우기 안전하고 노인이 외롭지 않고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는 단지요. 입주민 카페 들어가서 분위기 한번 보시면 그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금방 보여요. 10칸 그려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솔직히 부동산 영상이라고 하면 호재나 가격 전망은 2주인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요. 가격이 떨어지는 시대가 와도 좋은 공간의 가치는 안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이는 가지 기준에서 몇 점이세요? 그리고 다음에 집을 산다면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랑 10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